유한한 지구의 생명,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몇백 년이 지나면 인류의 문명과 더 나아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 전쟁은 바로 유한한 자원을 놓고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자원 전쟁이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철광석, 금과 같은 광물 자원까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자원 전쟁. 그리고 자원 전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물. 광물을 가진 자, 세계를 지배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특별한 광물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숨은 자원 일라이트,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자원 확보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에서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의 히토류 파동을 보면 알 수 있다. 2010年ですね。やはり輸入ができなくなった状態というのはかなり日本経済大きなダメージ受けましたので、やはり今もその木土類から作られる磁石っていうのはもう生活と産業のあらゆる分野に入ってるんで、それをやはりほとんど一国からの供給という形にしていると、いかに危ないものかということを我々はもう痛感し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木土類に関しても、昔はもうリサイクルはほとんどやられてない状態だったんですけれど、使用済みからもリサイクルするような体制を急いで整えたいですね。国内でもそういう抽出技術もいっぺん再開するような、やっぱり国内で自分たちの資源に対応できるようにやっていこう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木土類のショック以来ですね、私たちの大きな教訓になっていますね。 일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찾아간 곳은 세종시의 한 닭 농가. 이 닭 농장에서는 특별한 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데, 마침 50대의 한 여성이 닭에게 먹일 사료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닭 사료 안에 뭔가를 섞고 있는 것이 보인다. 혹시 이게 바로 일라이트일까? 이름도 생소한 이 물질을 대체 무슨 이유로 닭이 먹을 사료에 섞고 있는 걸까? 일라이트인가요? 네, 일라이트입니다. 보통 일라이트는 한 5%에서 10% 정도 섞습니다. 사료 대비, 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발견됐다. 보통 닭들은 설사를 많이 해서 엉덩이 주변이 지저분한데, 이 농장의 닭들은 엉덩이 부분이 깨끗하다. 네, 이렇게 항문 주변이 보통 닭들은 다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항문이 깨끗한 이유는 얘들이 장이 건강하니까 설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질병이 오면 애들이 전부 대부분이 다 물변을 봐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항생제나 어떤 백신 같은 거 이렇게 먹이나 마치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일라이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 우연히 일라이트를 접하게 되면서 그 효능을 알게 됐다는 이은경 씨. 자신의 농장에 일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됐고, 그 뒤로 본격적인 일라이트 연구가로 나서게 됐다. 그런데 이은경 씨는 일라이트를 닭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닭이 살고 있는 곳에도 일라이트 가루를 뿌리는데, 일라이트가 갖고 있는 항균 작용 때문이라고 한다. 일라이트가 그런 곰팡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항균, 정균 작용을 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원래 커피 찌꺼기가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방 곰팡이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더 두껍기도 더 두껍게 해놨거든요. 일라이트 배합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고, 이쪽은 제가 조금만 해가지고 일라이트를 배합하지 않고 뒀더니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했어요. 일라이트를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일라이트 넣은 데는 이 깊이 파봐도 이렇게 곰팡이가 없습니다. 이건 일라이트거든요. 평범한 주부에서 일라이트 연구가로 변모한 이은경 씨. 일라이트는 과연 어떤 광물이길래 이은경 씨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 그리고 왜 이 광물의 효능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해 일라이트는 황백색을 띠는 점토 광물의 하나다. 배군모와 비슷한 널빤지꼴 구조, 즉 판상 구조를 갖고 있다. 판상 구조란 토양 구조의 하나로 수평 방향의 크기가 수직 방향의 크기보다 큰 구조를 뜻한다.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판별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결정, 밀입질 크기를 갖는다. 일라이트라는 말은 미국에서 유래됐다. 일라이트가 1937년 미국의 그림 교수에 의해 일리노이 주에서 발견돼서 일라이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라이트가 발견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 미국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중국 사천성, 호주에 매장돼 있지만 매장량은 소량이다. 반면 수백 톤 이상으로 대량 매장된 곳은 우리나라의 충북 영동 지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군, 삼한시대 마한에 속했고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으로 두 나라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 곳이다. 영동은 소백산맥이 북동부에서 남동부로 달리고 있어 남동부는 높고 북서부는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높은 산들과 금강상류의 명승지 같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영동에서 우리는 일라이트 광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창 일라이트를 캐내는 작업 중이었다. 일라이트는 일반 광물들과 달리 지하가 아닌 지층의 상층에서 나오는 광물이다. 그런 탓에 일라이트 광산은 보통 노천 광산이다. 눈 자체를 볼 때는 좀 바위같이 보이는데 이 자체가 일라이트예요. 이렇게 뻗어졌잖아. 이런 게 안 뻗어질 것 같지만은 다 뻗어진다. 완전히 판은 운모석이네요. 예, 이제 청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라이트 광산은 노천 광산이라 일라이트를 얻기 위해 다른 광물과 달리 깊이 파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이다. 1~2m만 파도 바로 일라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다. 채취한 일라이트 덩어리는 다른 혼합물이나 불순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미국에서 채취하는 일라이트의 경우 순도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일라이트는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라이트를 다양한 상품에 활용하기 위해 분쇄는 필수. 일라이트로 상품을 만들 때는 주로 가루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번에 거쳐 곱게 분쇄해서 사용하는데 처음 분쇄할 때는 어느 정도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곱게 빻게 된다. 분쇄 정도에 따라 만드는 제품도 달라진다. 거의 뭐 여기에 나오는 거는 거의 사료첨가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거 이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토지 개량용으로 토지에 이제 그 가면은 또 개량이 되니까 이제 그 식물이 잘 자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1985년. 여러 가지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일라이트는 어떤 기능을 발휘할까? 일라이트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의 일라이트 사료를 사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닭 농가. 그런데 농가에 들어서려 하자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다. 알고 보니 이곳 가축 농가들은 쓰디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8년 4월 1일 김제에서 AI가 전국 최초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도 막대했다.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일단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참담하죠. 뭐 자고 일어나면 일터가 없으니까 이 가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심리적인 그런 그 충격은 너무 크더라고요. 당시 김제시에서 기르던 닭들을 전부 살처분한 농가만 310군데, 그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대안을 고민하던 중에 김제시는 일라이트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도 어떤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에 걸리지 않듯이 가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면역 증강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그 과정에서 충북 영동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제품이 각종 연구 논문이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는 그 논문들을 신뢰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 거죠. 항생제 대체제로 면역 증강제의 용도로 일라이트가 섞인 사료를 선택한 김제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일라이트를 닭 사료에 첨가해서 먹인 2009년, 놀랍게도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신반의해서 그 다음 해에도 일라이트를 섞인 사료를 계속 닭에게 먹였다는데, 2010년과 2011년 전국에서는 AI가 발생했지만 김제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라이트가 AI를 막은 것일까? 이 상황은 2013년까지 지속됐다. 이때까지 김제시의 농가에서는 일라이트를 섞인 사료를 닭에게 먹였다고 한다. 제 경험으로는 제 임상으로 써보니까 장이 튼튼하니까 연변이 좀 확실히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이 개분해에서 많이 문제되는 암모니아 가스도 좀 저감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 이제 생리적으로 그 장이 튼튼하니까 면역력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또 일라이트가 섞인 사료를 먹인 이후 달걀에도 변화가 왔다. 달걀의 크기가 커지고 계란 껍질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4년에 일라이트가 섞인 사료를 끊자마자 김제시에서도 AI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로 그 효과를 미쳐서 안 발생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거 중단하고 왔어요. 2014-15. 진짜 그 일라이트를 써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변에 계시는 뭐 연구기관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김제시의 상황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일라이트가 AI를 막는 데 도움이 됐을까? 우리는 일라이트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일라이트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쥐에게 일라이트를 먹이고 쥐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14일 후에 복강을 절개해서 내부 장기들, 소화기관, 간, 폐 등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일라이트 투여하지 않은 군이고 오른쪽 그림은 일라이트 투여 군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큰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나 외관상의 체중 변화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일라이트는 동물에서 급성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라이트가 동물의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을 위해 비글 12마리에 일라이트를 먹이고 소화기관들을 살펴봤는데, 실험 방법으로는 총대장균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비글의 소변에 시약을 처리한 결과다. 대장균이 많을수록 색이 진하고 없을수록 색이 연하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 일라이트를 먹은 비글의 경우 대장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내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비피도 유산균과 장내에서 유해한 웰치균의 변화.
45일 이후 소화기관을 살펴본 결과 일라이트를 먹은 비글의 경우 장내 비피도 유산균이 약 2,4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중독과 장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웰치균은 40배나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의 종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글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장내 세균총이 감소하고 비피도스 유산균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항균 작용이 있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비글의 위세포 점막도 살펴봤다. 그 결과 위세포 점막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세포 점막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잘 돼서 몸집이 커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게 된다. 선결 조건이었던 독성 시험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에서 분비 세포들이 활성화가 됐고, 그다음에 소장 대장에서의 유익균의 숫자가 올라간 것으로 봐서 분명히 가축 면역력 증강이나 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라이트가 생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에게는 과연 어떨까? 일라이트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거나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인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동의보감과 중국 의학서에 적힌 일라이트 효능을 읽고 벌써 17년째 일라이트를 먹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다. 이수덕 씨는 일라이트 효능에 대해 확신하면서 일라이트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품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일라이트를 넣은 소금, 비누, 화장품 같은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실까지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장품용 일라이트, 예. 사료 보조제용 이제 일라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이 이데니아 이게 나일론 실입니다. 이거 안에 이렇게 가는 실 안에 일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들어간 걸 입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일라이트의 특수 그 기능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 그는 일라이트의 효능에 대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본인이 읽은 중국 의학서에서 일라이트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 여기 보면 신롱본초경 소라구대가 있죠. 네. 그 신롱본초경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 우리 동양에서는 벌써 5,000년 전에 이게 이미 생체 실험까지 다 되어가지고 그 결과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무독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주로 이제 우리 몸의 그 피부와 그리고 이 중풍이나 한열에 좋고 그리고 안정시키는데 뭘 안정시키느냐? 오장을 안정시킨단 말이죠. 그 간, 폐, 뭐 심장, 소장, 그 신장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뭘 도우느냐? 자정을 도운다. 왜냐면 자정이라 그러면은 남자들로 보면 정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의 그 불균형을 갖다가 치료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의학서뿐 아니라 동의보감에도 일라이트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결국 일라이트가 인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라이트가 이렇게 동물과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식물에는 어떨까? 식물의 성장에도 일라이트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인천의 한 꽃가게. 이 근방에서는 꽃가게가 아니라 식물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만 오면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난다고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식물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고객의 주문으로 한창 분갈이 중이었다. 근데 생육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예, 이거는 원래 가정에서 키우시던 분이 뭔가 물관리나 에어컨 그 냉피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말랐네요. 요 뿌리 상태 보시면 요건 처음에 농장에서 재배 출하를 할 때 그 원래 안고 있던 플라스틱 포트겠죠? 예, 그 상태인데 근데 지금 원래 포트 모양은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뿌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생명력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흙을 통해서
한번 분갈이를 해서 소생을 시켜보려고요. 고객이 의뢰한 이 분재는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과연 이 식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식물병원의 대표는 그동안 어떻게 식물을 살렸는지 직접 눈앞에서 시연을 하기 시작했다. 흙에 뭔가 섞기 시작하는데 바로 일라이트였다. 여기 이제 이 흙을 쓰게 되는데요. 이 흙 같은 경우는 이 점토 광물인 일라이트가 성분이 함유돼 있어요. 이 흙을 썼을 때만이 뿌리가 손상된 것이 회복되거나 다시 이제 활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물바람 올리거나 이제 그 비료를 성분을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고객이 의뢰한 분재와 같은 종, 같은 나이의 식물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똑같은 식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잎의 차이가 확연하다. 뿌리는 어떨까? 뿌리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뿌리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요만했던 폭이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 뿌리가 성장을 했고요. 화분을 깨고 뿌리를 보자 두 식물의 차이는 더 여실히 드러났다. 고객이 맡긴 식물의 경우 뿌리가 활착을 제대로 못했지만 일라이트를 흙에 섞어서 키운 쪽은 뿌리가 무성하다. 일라이트를 만나면요, 대체적으로 식물들이 뭔가 좋은 물을 만난 것 같이 굉장히 활착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잔뿌리도 많고 뿌리도 굵어지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 관수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흡수를 하고요. 또 하나는 흙이 썩질 않다 보니까 물을 저희가 어떤 날은 좀 물을 좀 많이 주고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적절하게 얘한테 이제 식물한테 전달해 줌으로 해서 성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일라이트를 사용한 경우 뿌리나 잎의 성장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말 일라이트가 식물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일까? 우리는 일라이트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발견했다. 이 논문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농작물의 성장에 일라이트가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벼농사에 일라이트가 미친 영향은 눈에 띌 정도로 확연했다. 왼쪽은 일라이트를 사용한 논이고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은 논이다. 태풍이 몰아친 다음 날 일라이트를 사용한 논의 벼들은 튼튼하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일라이트를 사용한 벼는 뿌리가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 동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일라이트.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흡착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일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 하지만 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졌던 것.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됐다. 특히 세슘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는데 일단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거나 막는 일은 어려운 것일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라이트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세슘이 얼마나 잘 흡착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연 방사능 물질, 특히 세슘 제거에 일라이트는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일라이트가 세슘을 흡착을 할 때 다른 이온들의 영향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대표적인 거로 나트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세슘이 어느 정도 흡착이 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세슘은 카보네이트하고 별로 결합은 많이 안 하고 나트륨 때문에 짠맛을 가지고 있는 바다. 실험을 위해 먼저 물속에 나트륨을 녹여서 바다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다. 바다도 위치마다 나트륨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다양한 농도의 나트륨을 녹인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일라이트를 넣어 세슘 흡착력을 확인했다.
접촉 시간은 총 28일, 일라이트의 양은 30.3mg. 그 결과 일라이트는 염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95.5%의 세슘 흡착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이 되면 흡착이 잘 된다고 보고요. 일라이트도 점토 광물 중에서 상당히 흡착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라이트 같은 경우 세슘을 흡착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들을 흡착을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흡착이 잘 된다는 보고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라이트가 오염물질,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더 나아가 붙잡아 둘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런 원리 때문에 방사능 물질 제거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라이트가 세슘 외에 다른 중금속을 흡착하는 정도는 어떨까?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장 흔한 중금속인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등에 대해서 흡착 실험을 하였는데 특히 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흡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흡착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폐수를 정화한다든지 또는 토양 오염을 정화한다든지 이런데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라이트가 방사능이나 중금속을 흡착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특성과 관련된 연구나 제품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이 회사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그 도전은 일라이트를 첨가해서 블록을 만드는 것.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을 가지고 건축 자재들을 연구한 결과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라이트의 효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일라이트 자체에 대한 그 연구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건설 자재로 쓰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라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식생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의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홍동 대표는 인공어초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바닷속에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넣으면 인공어초에 해초가 붙어서 살게 되고 덩달아 물고기들도 늘어난다. 문제는 인공어초를 넣고 2년간은 해초가 붙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공어초의 재료인 콘크리트의 독성 때문이다. 조홍동 대표는 이것을 보고 콘크리트가 독성이 많은 자재라는 점을 인식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독성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블록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사용한 것이 일라이트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수생식물과의 그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일라이트 성분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그 수생식물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라이트를 넣어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 일라이트를 콘크리트에 모두 섞어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블록의 상층부에만 일라이트를 덮는다. 콘크리트로 먼저 블록을 만들고 일라이트를 위에 덮어서 완성하는 것. 왜 그럴까? 일라이트가 잘 부서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라이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블록의 강도가 약해지고 적게 쓰면 흡착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블록 상층부에 일라이트를 덮어서 필터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양의 일라이트를 콘크리트에 섞어 넣지 않고도 흡착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나 그 중금속을 흡착한다든가 뭐 유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나쁜 냄새 같은 거를 없앤다거나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콘크리트 제품 속에서도 그 기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은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라이트의 이런 능력은 우리가 사는 환경 속의 각종 유해 물질이나 독성 물질도 잡아낼 수 있을까? 만일 일라이트가 공기 중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숨쉬는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데, 특히 환경 호르몬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아토피를 잡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곳은 소백 산맥이 관통하는 영동군 용화면 횡지리 일대. 해발 600여 미터의 산림에는 편백나무 군락이 채워져 있다. 아토피 증상 완화에는 이 편백나무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편백나무와 일라이트로 벽지를 만드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봤다. 충주의 한 벽지 회사. 벽지가 나오는 뒤편에서 한창 나무를 분쇄 중이다. 바로 편백나무였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명 천연 벽지를 만드는 회사. 천연 항균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편백나무. 이 회사에서는 편백나무를 분쇄해 벽지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편백나무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분쇄된 편백나무 가루에 뭔가를 섞기 위해 가져오는데, 바로 일라이트다. 이 회사는 왜 일라이트를 섞어서 천연 벽지를 만들고 있을까? 주가 일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예, 벽지의 주가. 근데 나무를 왜 넣느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라이트만 넣으면 갈라지고. 그래서 편백나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층층에 일라이트를 넣는 겁니다. 그 일라이트를, 천연벽지 일라이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일라이트가 흡착, 탈취, 뭐 원적외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냄새 잡는데, 그 포르말데히드를 없애는데 일라이트가 탁월합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광물을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일라이트가 제일 우수해서 저희들이 16년째 일라이트만 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오랫동안 건축 업무를 했던 남윤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벽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건축 자재 독성 문제를 고민한 결과 천연 벽지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그래서 편백나무와 일라이트를 섞어 벽지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라이트를 섞은 천연 벽지는 일반 벽지와 어떤 점이 다를까?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다. 일반 벽지와 천연 벽지의 차이는요,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벽지에 불을 붙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 이제 일반 벽지죠. 일반 벽지는 심하게 연기와 냄새가 나면서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폴리염화 비닐이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타오르는 것. 그런데 일라이트를 섞은 천연 벽지의 경우 연기 없이 타들어가면서 그대로 재만 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 벽지는 PVC를 톨루엔, 벤젠, 크실렌 같은 유해한 거로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VOC가 나오고 포르말데히드가 나오는 반면에 일라이트나 편백나무만을 만든 천연 벽지는 유해한 가스가 안 나오면서 그런 데서 나오는 걸 없애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반 벽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벽지. 만일 일반 벽지가 아니라 일라이트를 섞은 천연 벽지를 사용한다면 공기의 질은 달라질까?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일라이트 천연 벽지를 시공해서 공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일라이트 벽지로 교체할 경우 좀 더 민감하게 변화를 느낄 만한 사람을 찾기로 했다. 바로 아토피 환자였다. 10대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왔다는 30대 회사원. 옷을 걷자 양쪽 팔에 아토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음식, 밀가루 먹거나 그리고 환경적인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집안의 환경도 많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벽지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많아요? 일라이트 천연 벽지로 교체 시공하기 전 우리는 먼저 이 집안의 현재 공기 상태는 어떤지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사실은 벽지에서는 이제 유해 물질들이 주로 공기 중에서 보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폼알데하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수치가 좀 많이 나오나요? 해봐야죠. 그건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벽지도 시공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얼마나 높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반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재 이 집의 안방과 거실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 화학물의 수치는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집의 벽지를 모두 일라이트 천연 벽지로 교체를 하고 난 후 공기의 질을 다시 측정하기로 했는데 벽지 교체 후 앞으로 한 달간 과연 안방과 거실의 공기질은 어떻게 변화할까? 일라이트는 집안의 유해한 화학물질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일라이트 천연 벽지로 교체하고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이 집을 찾았다. 안방과 거실의 공기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벽지 교체 후 실내 유해 물질을 측정한 결과 현격하게 그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치의 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일반 벽지로 시공되어 있을 때와는 포름알데히드는 약 3배, 총휘발성 유기화학물은 약 2배 이상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한 아토피를 앓는 환자들이 일라이트 천연 벽지로 교체 후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다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토광물류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흡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흡착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건축 자재라든가 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벽지라든가 또 건축 자재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벽지뿐 아니라 타일이나 다양한 건축 자재에도 일라이트가 사용되고 있다.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이 공기와 환경을 변화시켜 인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에서도 일라이트를 통해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요양병원에 들어온 김정자 씨. 아니요, 폐암하고 머리하고 전이 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럼 그 찌를 좀 힘드셨겠네요. 좀 힘들었죠. 병원에서는 1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치료 과정에서 좀 많은 치료를 또 보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김정자 씨가 입원 후 매일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찜질방이다. 그런데 여느 찜질방과는 좀 다르다. 일라이트 매트를 사용해서 찜질을 하고 있었다. 온열 치료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굳이 일라이트 매트를 이용해 온열 치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 세포의 암세포는 42.5도 됐을 때 암세포가 괴사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열을 가하면 면역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괴사되고 정상세포는 또 높은 열에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일라이트 치료는 일라이트의 열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심부 깊이, 암 깊이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온열 치료를 위해 일라이트가 들어간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열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일라이트가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적외선이란 무엇일까? 적외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으로 열 작용이 크고 침투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근적외선은 피부 깊이 침투하지 못하지만 원적외선은 4-5cm 안까지 침투한다. 그래서 몸속 깊이 세포들에 열을 전달할 수 있다. 일라이트의 원적외선 방사율은 약 9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라이트를 이용한 제품에서는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라이트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몸에 열을 잘 전달할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일반 전기 매트와 일라이트로 타일을 만들어서 조립한 매트를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을 경우 열이 나오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일반 전기 매트에 누운 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결과 전선이 있는 부분만 붉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라이트 매트는 어떨까? 사용자의 몸 전체가 붉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라이트 매트에 누웠더니 온몸에 열이 잘 전달된 것이다. 두 매트를 사용해본 결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일라이트의 열 침투율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건강용품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매트, 개인 사우나 용품, 침대 같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라이트를 활용한 건강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일라이트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일라이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게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한다고 치면은요 금방 알려지겠죠. 금방 알려지겠는데 이 중소기업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일라이트가 모르잖아요. 뭔가를.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라이트를 첫째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제품화 됐을 때 그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획기적인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일라이트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강물질 그리고 제품 이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라이트 관계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광물 자원을 연구하고 산업화하는데 이제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라이트 효용성을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만났던 일라이트 연구가 이은경 씨도 마찬가지다. 이은경 씨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연구들을 해오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최근에는 크릴 새우 안에 있는 불소를 일라이트로 제거할 수 있는지 실험을 의뢰했다. 크릴 새우는 차세대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체에 독성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미국 해양연구소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인이 직접 의뢰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의뢰한 겁니다. 자비로? 네, 자비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이어서 50% DC해가지고 78만 얼마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할 때마다 계속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 이거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그럼 네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게 저희가 이제 당하니까 애로를 당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꼭 국가에서 이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리는 이은경 씨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충북도청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충북도청에서는 오송에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 투자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영동의 일라이트가 중요한 개발 분야로 지목된 것이다. 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 중 충북에 있는 일라이트를 집중 투자 연구해서 산업화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리 영동군의 자원을 가지고 일라이트라는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시키는데 국가나 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시기가 됐어요. 저희 계획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그 일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그 국비사업 좀 해가지고 국가하고 도가하고 시군하고 해서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 계획을 잡아보고 그거에 대한 독성이나 안전성이나 그 유효성을 검증해가지고 또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부존 자원에 대한 소재 개발을 좀 많이 치중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핵심 기술이라는 건 소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천연 소재라든가 지하 광물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소재를 활용해서 고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게 제일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어떤 소재의 그런 광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유기태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료 첨가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길만이 우리가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라이트는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한때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연구가 중단된 상태. 하지만 이제 자원 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인식한 영동군에서도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첫 계획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힐링타운을 세우는 것이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주요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저희들이 일라이트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중부권 최대 체류형 관광지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영동 관광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완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 3,190억 원, 소득 유발 효과 803억 원, 고용 유발 효과 3,089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동읍 매천리에 세워질 예정인 레인보우 힐링타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오는 2018년까지 1,239억 원, 민자 1,4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은 체류형 힐링 복합 관광지를 조성해서 영동군의 관광 랜드마크화 및 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힐링타운은 우리 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그런 사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군이 기획하고 있는 레인보우 힐링타운 안에는 일라이트 스파와 찜질방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동군은 이 힐링타운을 기점으로 영동이 세계 일라이트 산업의 핵심 도두부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라이트 치유 복합단지를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영동이 이제 명실상부한 일라이트를 활용한 그런 힐링 관광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동의 숨은 보석이자 미래 자원인 일라이트. 국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었던 광물. 과연 일라이트가 갖고 있다는 효능은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통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競争力を高めるというよりはある意味で必須ですよね。やっぱり特にこの前のレアメタルの時に痛い目に遭いましたように、その時になってから対応したんじゃものすごいダメージを被りますから、やっぱりそれに対して事前に十分に確保できる体制を取って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プラスというよりはそれをやってないともう生き残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ね。 미래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광물 자원의 수요는 점점점 증가할 것은 명략가능한데 이런 자원에 대한 우리가 조사, 탐사 또는 이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미래에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부를 영위하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영동 일라이트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 조사, 그다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하여서 이 영동 일라이트 산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광물 산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에 약 3천여 종이 있다고 알려진 광물.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만 약 300여 종. 인간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기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광물 일라이트는 과연 전 세계 자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일라이트가 갖고 있는 저력에 꿈과 기대를 심는다.